화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비난하다가 화가 쌓이면 상대에게 폭발하는 이유를 알게 되면서 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게 됐다. 화의 원인은 자신을 채워지지 않은 욕구에 있고, 화가 나고 화를 내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이라는 말을 듣고 어찌나 안심이 되던지, 내가 나쁜 엄마가 아니라 올바르게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던 것이다. 부모가 될 자격이 없는 게 아니라 미성숙한 의존 욕구가 남아 있었던 것이다. 화가 난다는 것은 부모인 나도 사랑과 관심, 이해가 필요하다는 신호인 셈이다. 화의 원인을 자녀에게 찾지 않는 것, 자녀 때문이 아니라 내 자신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서 화가 생긴다는 것을 보기 시작하면서 많은 변화가 생겼다. 화가 나면 왜 화가 났지?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게 뭐지? 하면서 자신과 소통하기 시작했다. 변화하는 세상을 만나는 가장 빠른 길, 내 방에 앉아 다른 이들의 삶을 경험하는 가장 쉬운 방법, 여러분의 감성, 지성, 품성, 그리고 호기심까지 가득 채워줄 만만한 책.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컨텐츠 프로듀서 이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일상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큰 것이 가족들과 함께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다라는 건데요. 가족이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면 분명 좋은 일인데 좋은 일인 것만큼 부딪히는 일도 많은 것이 문제라는 거죠. 특히 언택 수업 전환이 많아지면서 종일 자녀와 부대끼다 보면 아무리 마음 좋은 엄마라도 화를 내고 순간적으로 감정 조절이 힘들어서 힘들어지는 경우가 꽤 많을 텐데요. 화를 조절하지 못하는 이 상황이 과연 아이의 문제일지 나의 문제일지 엄마로서 자아상이 나빠지고 혼란스러울 때가 있으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녀와의 문제로 감정 조절이 힘든 부모님들을 위한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화내고 돌아서서 후회하는 맘들을 위한 책을 쓰신 남정아 저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자님.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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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관계에 관심이 많고 사람들과의 소통 관심 많은 학부모였고요. 그리고 부모 교육 강사를 한 10여 년 정도 했었고 지금은 소통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남정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저자의 책을 읽고 싶게 만드는 구절을 낭독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요. 이 구절을 특별히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여기도 학부모님들도 앉아 계시지만은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가 화를 내는 자신을 봤을 때 되게 자책도 많이 되고 후회도 되고 그래서 엄마로서 자격이 없는지 그쵸.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저도 똑같은 과정을 겪었고 저 자신에게 잘못했다고 죄책감을 느끼는 것보다 이제 화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면서 아, 이 화가 나의 행복에 또 도움을 주는 신호구나. 그러면서 좀 많이 변화한 지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 구절이 저한테는 되게 깊이 남고, 네. 예. 그 부분을 강의하고 사람들과 공유하면서 스스로도 많이 변화하는 걸 느끼셨을 것 같아요. 예, 네. 책을 쓰시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될까요? 네, 부모 교육 강사를 한 10년 정도 하면서 어머님도 아시겠지만은 뭐 작심삼일 배워서 3일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네네. 계속 이제 공부하고 배우는 걸로는 화 조절이 어렵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좀 제 나름대로 이제 계속 고민하면서 이제 자녀들을 다 키우고 둘째가 이제 군대를 갔는데 뭔가 좀 그동안에 제가 했던 고민들 이런 것들 좀 다시 좀 정리하고 싶고 화라고 하는 감정에 대해서 좀 다른 사람들과 좀 나누고 싶은 마음. 네. 네.
그것 때문에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네, 코로나 때라 더 가족이 따닥따닥 많이 붙어 있다 맞아요. 보니 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감정이입되고 공감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날마다 화내는 나는 나쁜 엄마인가요? 이게 이제 제가 쓴 책의 부제였어요. 왜 이런 제목을 제가 달게 됐냐면 아예 자녀들을 키우면서 진짜 날마다 화를 내는 저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강의도 듣고 교육도 가서 받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잘 이해하겠지만은 이 화라고 하는 거는 뭐 어떨 때 저도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계속 좀 나더라고요. 급박스러운 상황에서. 그래서 화를 내고 나면 너무 막 아이들한테 미안하고 배우는데도 잘 안 돼서 도대체 배운 건지 안 배운 건지 막 저 자신 자책하게 되고 어떨 때는 아이한테 화내가지고 아이가 울고 들어가가지고 잠자면 막 자는 애 옆에서 너무 미안하다 막 이렇게 한 적도 많고 그래서 제가 이제 자녀를 키우면서 고민이 날마다 이렇게 화가 나는데 그러면 화내는 엄마는 나쁜 엄마인가? 그럼 나는 나쁜 엄마야?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이 고민을 날마다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제목을 부제로 정했는데 강의를 다니다 보면 이 날마다 화내는 난 나쁜 엄마인가요? 이 질문에 되게 많은 엄마들이 공감하세요. 그만큼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기 탓을 많이 하고 좋은 엄마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고 사신다고 전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짧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나눌 주제는 그 화라고 하는 감정에 대한 이해예요. 특히나 뭐 코로나 시기로 집에서 머무는 시간들이 많아지고 아이들 먹거리뿐만이 아니고 학습 습관 기르는 것도 엄마가 해야 되고 그리고 아이들 체력 단련이나 그리고 관계 형성도 엄마는 해야 되고 그러면서 훨씬 더 많은 엄마들이 예전보다 많은 피로감과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님들의 그 화와 관련된 것들 이해 좀 돕고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아이를 키우면 누구나 다 그런 생각 하잖아요. 좋은 엄마가 되고 싶고. 그래서 저도 너무나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각각이 좋은 엄마는 어떤 엄마인지에 대한 것들은 다 다르더라고요. 이야기를 해보면.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이 해준 그대로가 좋은 엄마인 경우가 있고 아니야 나는 엄마랑은 정반대 엄마가 될 거야 해서 좋은 엄마도 있고 근데 누구나 다 좋은 엄마가 되고 싶지만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좋은 엄마가 되려고 노력하면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좋은 엄마가 돼야지 하고 내가 노력을 하면 그만큼 효과가 있고 성과가 있고 기분도 좋아지고 난 정말 좋은 엄마야 하는 자존감도 높아지고 그래야 되는데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고 이상한 거예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제가 좀 고민하고 관찰하다가 보니까 좋은 엄마가 돼야겠다는 그 강박관념 그리고 그렇게 되고 싶다는 뭔가 이렇게 그 열망 이것 때문에 아이가 기대치에 못 미치는 행동을 했을 때도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다음엔 더 잘하겠지? 그래 이 정도에는 엄마가 좀 지원해주고 잘한다고 해줘야지 이렇게 하다가 감정을 이렇게 잡고 억누르고 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잠자기 전 9시에 애들이 자야 될 시간에 잠을 안 자고 뛰어다녔어. 그럼 하루 종일 잘 참다가 9시에 터지는 거예요. 밤에. 그럼 이제 밤 잠들어야 되는데 애들 울고 불고 한바탕 하고 엄마도 기분 나쁘고 해서 이제 겨우 이제 진정하고 하루가 마무리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감정을 참다가 한꺼번에 분출하게 되는 습관이 아이들에게 오히려 나쁜 영향을 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예전에는 부모 교육을 강의하면서 어머님들이나 부모님을 주로 만났는데
이게 그 부모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나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직장에서든 아니면은 뭐 사회적인 관계에서든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노력하는데 그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대표적으로 화내지 않고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 그러면서 그 자신의 감정이 쌓이거나 억압되는 것을 자기도 모르다가 다른 곳에 가서 분출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좋은 엄마가 되고 싶다는 그 생각이 결국은 화의 원인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면서 이 책에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내는 사람은 성숙하지 못하다. 화내는 사람은 성숙하지 못하다. 이게 정말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성인이 돼서 자기가 화를 잘 조절하고 자기의 좀 부정적인 감정들을 해소하고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맺을 때 굉장히 나이스하게 그리고 편안하고 친절하게 관계를 맺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는 성인으로 성장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저는 이 화내는 사람은 성숙하지 못하다는 말을 듣고 화를 내면 성숙하지 못한 티를 자기가 내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화내는 행위와 화는 내서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되고 나서도 그래서 엄마는 화를 내서는 안 돼. 아이들을 그러니까 친구처럼 친하게 무슨 얘기든 엄마에게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엄마가 돼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결국은 그 부정적인 감정, 화나 불편한 감정을 계속 이제 쌓아두게 된 계기가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화내는 사람이 성숙하지 못한 게 아니라 화내는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에게 어떤 말을 건네는지 그럴 수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성숙하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그 화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인식, 특히 자녀를 키우는 엄마는 감정 조절이 안 되면 엄마 자격이 없고 화가 결국은 자녀를 망치고 굉장히 자녀의 앞날에 걸림돌이 된다는 그 말이 사실은 부모인 엄마들에게 굉장히 큰 자책감과 죄책감을 불러온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들면서 자신의 삶에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표현하고 그리고 이것을 다른 사람하고 소통해야 될지 관심을 그쪽으로 돌리게 하지 못하는 그런 요인이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요건 사담인데 저희 남편은 화를 절대 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화가 불쑥불쑥 날 때 남편을 보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남편은 한 번도 내 앞에서 화를 낸 적이 없어. 우리 남편은 너무 성숙한 사람이야. 근데 저는 화가 나면 화를 좀 이렇게 표현을 해야 이게 좀 가라앉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화내는 사람은 성숙하지 못하다. 이 말과 관련해서 제가 갖고 있었던 오해가 굉장히 많았었고 이 오해는 아까 제가 책에서 발췌해서 읽었던 것처럼 화라고 하는 감정에 대한 이해 그리고 화라고 하는 거는 상대에게서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어떤 그 기대 그리고 자신의 욕구 이런 것들이 좀 채워지지 않았을 때 그리고 피곤할 때 바쁠 때 그리고 생리적으로 뭔가 좀 힘이 들 때 그럴 때 몸 상태가 안 좋으면 이렇게 짜증을 내거나 화가 날 경향들이 많거든요. 만약에 그렇다고 생각하면 화라고 하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 이런 이해들을 제가 이제 자녀를 키우고 감정에 대한 공부들을 하면서 해나가기 시작했고 그렇게 하면서 엄마가 화를 내서는 안 되는 게 아니라 엄마도 힘들고 아프고 속상하면 화날 수 있고 대신에 이것들을 자녀들에게 상처 주지 않도록 잘 표현하는 방법이 그걸 배워야지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로 이제 요즘에는 감정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위로나 뭐 치유 이런 영역이 발달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불편한 감정이나 화라고 하는 감정을 우리는 사실은 해결해야 될 어떤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났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숨겨야 되나? 회피해야 되나? 도망가야 되나? 그러면서 이제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바쁘게 생활을 한다든지 아니면 친구들 만나서 수다를 떤다든지 아니면 혼자 틀어박혀서 화가 사라질 때까지 굉장히 우울한 감정으로 있는다든지 여러 방식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화라고 하는 이 감정은 우리가 뭔가 없애버리거나 해결해야 되거나 뭔가 이렇게 사라지게 해야지 할 문제로 볼 때는 이게 잘 사라지지가 않더라고요. 우리 그 내면에서 한 번 생겨난 감정은 이게 그 어느 구석에선가 이게 남아서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그러면 이 화라고 하는 감정을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그러면 화하고 대화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너 왜 화났어? 아까 좀 괜찮은 것 같았는데 오늘 좀 어땠어? 컨디션이 좀 안 좋았어? 이렇게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화가 왜 났는지에 대한 이유를 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힘들어서 그랬을 수도 있겠구나. 네가 요즘에 많이 피곤했었구나. 그리고 머릿속으로 좀 여러 복잡한 생각들이 좀 떠올라서 이리저리 생각하고 있었는데 뭐 아이가 해야 될 숙제를 하지 않아서 내가 할 일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저것도 숙제 마무리 해주려면 또 저녁도 차려야 되는데 급한 마음이 생겨서 또 그랬었구나. 이렇게 자기 스스로 그 화가 생긴 이유나 원인을 자기 스스로 자기와 대화해가면서 이렇게 소통하고 좀 알아주고 공감하다 보면 화가 좀 싹 가라앉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화라고 하는 감정은 무조건 뭐 나쁘다든지 미성숙하다든지 이렇게 치우려고 하는 영역에 이 감정을 두면 끝까지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좀 친해져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공부를 통해서 감정에 대해서 좀 바라보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화를 바라보는 시각이 점차 바뀌면서 얘가 내가 좀 불편하거나 행복하지 않을 때 이런 신호를 보내는구나. 내가 힘이 남아있고 애들을 충분히 돌봐주고 진짜 뭐 지원해주고 좀 마음을 도닥거릴 정도로 여유가 있다면 화가 안 나는구나. 근데 뭔가 바빠지거나 내 마음 안에 좀 불편한 구석이 생기면 어김없이 화가 나는구나. 이런 걸 좀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 화를 잘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상태가 어떤지, 내 마음이 지금 뭐를 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어서 이런지. 그래서 이제 제 자신의 상태를 알려주는 약간 신호등 이런 것으로 화를 바라보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내 자신하고 소통하기 시작한 그런 계기가 됐다고 그런 경험들을 제가 이 책에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화가 났을 때는 우리는 보통 보면 나 화났어. 그래서 뭐 때문에 화가 났는데 그러니까 화났다니까. 그래서 화났잖아. 그러면 왜 그래? 무슨 감정이야? 화났다고. 계속 화났다고 알아봐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화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 거죠. 화라고 하는 감정은 대표적인 감정이고 불안할 때도 화가 나고 좀 피곤할 때도 화가 나고 쓸쓸할 때도 화가 날 수도 있고 그리고 외로울 때도 화가 날 수도 있고 급할 때도 화가 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기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 하나하나에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인지 좀 그 감정에 대해서 말 붙이고 좀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보다 화가
났다 그러면은 이거 화가 났어 이렇게 하고 멈추거나 다른 사람에게 화의 탓을 토스하거나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화가 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자세히 좀 조용히 좀 시간을 가지면서 이 화라는 감정 아래에 그럼 어떤 감정이 있지? 내가 좀 불안해? 좀 걱정돼? 염려되는 게 있나? 좀 미래가 좀 불안한가? 뭐 이런 감정들을 하나하나 찾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감정의 이름을 붙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뇌는 감정 자체를 느낄 수가 없어요. 대신에 감정의 이름을 붙여서 지금 이게 불안한 감정이야. 그래서 불안한 감정이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지금 조그만 일에도 지금 화가 난 거야. 이렇게 그 감정이 생기게 되면 뇌가 그때서야 작동하기 시작해요. 그럼 불안할 때 그럼 예전에는 불안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었지? 그럼 불안할 때는 어떻게 하면 불안이 좀 진정이 되지? 서칭을 자기 내면과 관련해 가지고 그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고 해결해야 될지에 관한 서칭을 감정의 이름을 붙여 주고 나서 감정에 대해서 이해하고 나면 그때서야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해소할 수 있는 방법, 내가 좀 필요한 것들을 찾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화가 났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해결해야 될지 이걸로 가기 전에 일단 그 화라고 하는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 좀 자기가 스스로 잘 머물러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는 감정이 몇 가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핸드폰에 정보 검색을 해보시면 감정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제 감정표를 찾으시면 60몇 가지, 40몇 가지의 감정이 나온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내가 지금 화가 났는데 이 화라고 하는 감정이 뭐가 있나, 어때서 그런가 하고 몇 가지 감정을 찾아내시는 거예요. 그런 연습을 평상시에 해주시면 굉장히 자기 감정을 스스로 이해하고 가라앉히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또 자녀에게 또 자녀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해 줄 때도 그 표를 보고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감정에 이제 이름을 붙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여기 팝콘 튀길 때 옥수수알 있으시죠? 네. 네, 옥수수 튀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떤 거는 팡팡 잘 튀는데 어떤 건 끝까지 안 튀기고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보면 안 튀겨지는 거는 그 안에 그 옥수수 눈, 씨가 없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농사 지을 때는 골라내는 거죠. 그 요만하게 하얀색처럼 생긴 거, 요게 화의 원인, 화의 이유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든 그 화의 원인하고 이유가 없으면 화가 튀겨지지가 않아요. 화의 원인이 있으니까 이게 팝콘처럼 튀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화에 대해서 훨씬 더 내가 좀 잘 살펴보고 좀 이게 지금 현재 얘가 잘못해서가 아니구나라고 좀 생각하실 수 있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화가 날 때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다. 내가 화를 낼 때도 이유가 있어서고 상대방이 화를 낼 때도 이유가 있어서인 거예요. 그래서 옳다 그러다, 미성숙하다 성숙하다,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인과 상관없이 이 감정과 화라고 하는 거는 자연스럽게 나는 어떤 자연 현상이고 나를 돕는 감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훨씬 화라는 감정을 더 편안하고 친근하게 받아들일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화가 났다. 그러면 계기판 같아요. 물이 부족한지, 기름이 부족한지, 압력이 떨어졌는지 표시가 나잖아요. 그 표시를 보고 우리는 가서 고치잖아요. 만약에 이 표시가 안 난다면 차가 계속 망가지고 있는데도 뭐를 고쳐야 될지 해서 막 엔진이 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감정이라고 하는, 특히 화라고 하는 신호가 내 안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잘 작동을 해야
내가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어떤 것이 필요한지, 뭐를 좀 더 보충해 줘야 될지, 뭐를 좀 더 해줘야 될지, 이것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보면 화를 전혀 내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 신호기 계기판이 멈췄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거를 좋게 생각하시면 오해세요. 그래서 이제 화라고 하는 신호를 이렇게 내 몸과 마음이 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보내는 신호다라고 그렇게 화에 대한 인식과 시각을 좀 바꾸신다면 훨씬 더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더 깊이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자녀들이나 상대방들이 화를 낼 때도 저 사람이 왜 나한테 화를 내? 이런 시각보다는 저 사람 계기판에도 뭔가가 뜨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좀 훨씬 소통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화가 났을 때는 결국은 자기가 스스로 좀 시간을 가지고 자기를 좀 돌보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이 자기 돌봄에서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화라고 하는 감정 아래 어떤 감정들이 있는지 감정을 좀 이름을 붙이시고 그래서 내가 좀 바빴구나. 그래서 조급하고 서둘러다 보니까 좀 마음이 좀 불안하기도 했구나. 이렇게 스스로 그 감정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내가 이런 감정이었어 라고 하는 동안에 스스로 그 감정이 공감받는 느낌이 좀 드세요. 이 공감을 좀 받고 나면 내가 좀 아까 그렇게 화를 낸 원인과 이해가 떠올라요. 그제서. 이건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그래서 일단 화에 대해서 좀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그때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야지 내가 왜 화를 냈고 나의 상황이 좀 어땠기 때문에 화가 났는지 화의 원인을 찾아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스스로가 좀 휴식하고 좀 고요한 시간을 가지면서 잠깐 머무르면 화가 좀 이렇게 누그러지고 좀 편안해지고 자녀에게 막 쏟아부었던 그 탓이 걔네한테 내가 쏟아부었구나 이런 인식이 좀 와지면서 좀 편안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화가 나면 무조건 남 탓하게 돼요. 이거는 내 탓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 남을 탓을 하게 되면 생각이 판단하게 되죠. 너 옳고 그름, 너 나빠. 이렇게 비난하게 되면서 머리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남 탓도 아니고 내 탓도 아니고 자연스러운 신호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화는 내야 될까요? 참아야 될까요? 안으로 삼키면 자기가 죽고 밖으로 삼키면 남이 죽어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이거를 가둬둬요. 잘 표현해야 됩니다. 화를 잘 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까지 화를 내야 된다, 내서는 안 된다, 뭐 미성숙하다 이런 얘기만 했고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좀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와 함께 이런 공부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뭘로 할까요? 자, 화난 감정을 안전하고 그러면 솔직하게 표현하려면 일단 그 아까처럼 이렇게 화의 감정을 좀 이해하고 좀 차분하게 좀 감정을 가라앉힌 다음에 아까 너의 어떤 행동과 말 때문에 엄마가 화가 났는지 그 행동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너가 그러는 걸 보고 마음이 좀 조급해지고 좀 걱정이 좀 되고 불안했어. 그리고 내가 화 안 내고 싶었는데 나도 모르게 화가 났어. 근데 엄마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제 그제 뭐 모임도 나가고 집에 와서 김장도 하고 그러느라고 나도 모르게 피곤했었네. 내가 이렇게 너한테 쏟아부어서는 안 되는데 엄마도 이렇게 실수할 때가 있어. 엄마가 좀 피곤해서 그랬다는 거 네가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그 화를 냈지만 자기가 왜 그런 감정이었었다는 것을 좀 솔직하게 아이에게 인정하고 너 탓이 아니라는 거를 좀 꼭 짚어주시길 바래요. 우리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화내면 다 내 탓으로 엄마가 화낸다고 생각하게 되고 그게 삶을 살면서 굉장히 많이 좀
그 자존감이 떨어지는 원인이 되거든요.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고, 마지막 마무리로 자, 이제 그 엄마로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자녀를 위해 헌신하고 뭐 애쓰는 것도 좋지만, 화는 좀 자기 스스로가 좀 행복해야 좀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유난히 아이들이 화를 많이 낸다. 그러면 반찬 가짓수도 좀 줄이시고, 그리고 애쓰는 것도 좀 줄이시고, 그리고 바깥의 약속도 3번, 1번으로 좀 줄이시고, 그리고 내가 좀 살면서 어떨 때 가장 행복하고 편안한가? 아, 카페에서 1시간 정도 있으면서 나만의 시간을 갖는 거? 아, 그래, 그럼 나 그거 좀 이제 하고 살래. 평소에는 시간이 너무 안 돼. 그럼 주말에 남편한테 맡기고, 나 이제 그거 할 거야. 그래야지 내가 살 수 있고, 아이들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나 이제 화낸 엄마로 정말 살고 싶지 않아. 이렇게 좀 선언하시는 거? 예.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이제 제가 그 자녀를 키우면서 경험했던 이야기고, 그 노하우를 좀 전해드리고 싶어서 책을 썼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자신이 자꾸 강의 내용에 투영이 돼가지고 얼굴이 빨개지는 그런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결국 화를 올바르게 표현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갈등이 계속 생긴다라는 것인데요. 화를 올바르게 표현한다라는 그 의미와 방법은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올바르게 표현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상대에게 상처 주지 않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말을 함으로써 이제 다시 갈등이 시작되지 않도록, 그리고 이제 내가 뭐 때문에 좀 화가 났고, 그럴 때 내가 좀 어떤 게 좀 불편한지 그런 거를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해야 상대가 또 다음에 똑같은 반복을 하지 않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는 표현하면서 오히려 서로 갈등이 생길까 봐 표현이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말하지 않고 혼자 삭히든지, 아니면 그냥 신경 쓰지 않고 멀어지든지, 이 두 가지 방법을 또는 두서없이 성질을 내버리든지. 성질을 내버리든지, 그렇게 해서 관계가 처음보다 훨씬 더 악화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 이 올바른 표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되게 섬세하고 예민한 과정이에요. 그러네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처럼 그 화에 대한 자기 이해가 반드시 있어야 그것을 좀 하는데 되게 편안하게 표현을 가능해요. 네. 그렇지 않으면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얘기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그 자기 표현, 그 갈등하지 않는 올바른 표현이라고 하는 건 네네. 자기 감정에 대한 이해와 정리가 좀 되고, 예. 그리고 감정이 좀 가라앉은 다음에 이걸 좀 상대방에게 어떻게 표현해야 내가 그때 좀 힘들었다는 거를 이해받을 수 있을까. 그런 이해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전달하는 거고,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당신하고 잘 지내기 위해서. 네. 앞으로도 계속 지내야 되니까. 그래서 날 좀 알아달라고. 네네. 나 이럴 때 좀 힘들다고. 예. 그런 의도로 좀 표현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내가 왜 화내는지를 화의 반복이 되지 않기 위해서 네. 구체적으로 나의 화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상처 주지 않으면서 설명하는 것, 이걸 네네. 연습하는 게 되게 중요한 일이네요. 네. 그래서 네. 표현할 때, 그럴 때 내가 어쨌는지 감정으로 표현하면 네네. 비난이나 탓으로 들리지 않아요. 그렇죠. 이해를 구하는 걸로 그렇죠. 그렇게 들리죠. 느껴지겠죠. 네. 아, 좋네요. 네네. 요즘 학생들이 집에서 언택 수업을 하다 보니까 엄마들이, 부모님들이 그냥 집에서 아이를 돌보고 먹이고로 그치지 않고 학교 선생님 역할까지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이 부대끼고, 특히 젊은 엄마들은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그럴 때 이제 힘들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힘들 때, 체력이 떨어질 때 화를 내게 된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조절해 나가면 좋을까요? 이 상황이 그리 바뀔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맞아요. 네네. 저는 요즘에 아이를 키우지 않은 게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만약에 그 입장이라면 정말 저도 미치고 발작 뛸 노릇일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도 화가 났었는데, 하루 네. 종일 방학 내내 있다고 생각하면, 어쨌든 간에 저는 이제 그
당장 화 조절이 쉬울 것 같지는 않고 대신에 하루 중 일정 시간은 좀 아이들하고 좀 떨어져서 혼자 좀 방에 있든지 네. 좀 음악을 듣든지 이렇게 혼자 좀 있는 시간을 반드시 확보하는 거. 그리고 이제 내 삶이 아이의 행복과 함께 올라가고 함께 내려간다는 생각에서 좀 벗어나는 거. 맞습니다. 네네. 쟤는 어쨌든 내가 지금 키울 때는 열심히 키우겠지만, 쟤는 뭐 쟤 나름대로 자기 삶이 있을 거야. 이렇게 좀 생각해 하셔야 화가 좀 덜 날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우선 내가 행복해야 그렇죠. 예, 아이들한테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그렇죠. 예, 좀 더 편안해지고 너그러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뭐 아이들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시니어들 같은 경우 삼포 시대라고 얘기하는 나이든 자녀분들 예 이제 독립했어야 옳은데도 아직도 캥거루족처럼 집에 머무는 그런 자녀분들이 많아지고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이 됐다가도 또 그만두고 집에 그렇죠. 머무는 경우들도 네, 맞아요. 너무 많고 그럴 땐 또 더 화가 나고 부대끼잖아요. 그렇죠. 성장한 자녀와 잘 지내기 위한 방법은 뭔가 특별한 노하우가 따로 있을까요? 아이들은 사실 부모의 입장으로 혼내기도 하고 훈육이 가능한데 사실 다 성장한 자녀들한테는 훈육이라는 건 의미가 별로 없기도 하잖아요. 더 큰 고민이죠. 더 큰 고민이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 아이들이 이제 일찌감치 독립한 아이들하고 네네. 부모 자녀 관계가 그래도 조금 친한 경우에는 끝까지 부모하고 같이 사는 관계가 편하니까 네네. 두 가지인데 이럴 때는 자녀 등을 내밀어서 밖으로 아무리 내보내려고 해도 안 나가더라고요. 부모가 나가야 돼. 부모가 나가. 결국 그러니까 어떡해. 그러니까 이제 자녀를 독립시키는 게 이제 그전까지는 이제 우리의 이론이었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이제는 부모 스스로가 끊고 자기가 자기 삶을 살기 위해서 나가야 이게 해결이 된다는 얘기가 좀 있어요. 또 실제로 그렇게 좀 분리하고 이제 좀 지원을 끊고 관심을 좀 끊어야 훨씬 더 조금 관계도 좀 편안해지고 화도 좀 네네. 덜 나고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저도 개성이 강하고 딸도 개성이 따님도 개성이 강하다 보니까 많이 부대낄 수 있는데 사실 조금 일찍 떨어져 지내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서로 애달파요. 이 개성은 많이 뒤로 가고 굉장히 부모님에 대해서 되게 고마워하고 감사해하고 네. 예, 그렇게 부딪힐 일을 좀 안 만들게 되는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조금 맞습니다. 빨리 독립시키는 거는 그렇죠. 저는 되게 중요하다라는 예.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뭐 이론적으로는 다 알고 있지만 화를 컨트롤할 수 있으면 성인이게요. 그렇죠? 화가 나는 걸 어찌 할 수가 없는데 그 화를 스탑하는 것, 조절하는 것 이게 뭔가 다른 능력이 있을까요? 저는 화가 나면 조절이 잘 안 되곤 해요. 화가 나면은 이제 화가 났다. 그러면 그게 자꾸 이렇게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과거에 비슷한 장면을 소급해서 한꺼번에 뭉쳐서 그쵸. 사건을 키우게 되더라고요. 그쵸, 그쵸. 예, 예. 이게 가장 저의 큰 문제라고 항상 생각해서 아이에게 엄마가 화나면 피해라, 대답하지 마라. 그리고 기분 좋을 때 우리 다시 얘기하자. 이러고 약속을 해놨거든요. 그 정도면 화 조절이 되시는 거예요. 아니요, 기분 좋을 때 약속해놨어요. 그렇죠. 미리 상태 그렇죠. 좋을 때 얘기해놓고 화났을 땐 엄마는 이런 기질을 갖고 있으니까 피해 일단.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거 좋을 것 같아요. 예, 그죠. 아, 미리 그래요? 얘기하는 거. 예, 예. 그리고 필요한 것 같아요. 네네. 예.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뭐 갑자기 하루아침에 성격이 바뀌는 건 쉽지 않은 네. 일이라서. 예, 근데 수습을 만약에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쏟아냈다. 그랬을 때 수습은 어떻게 하는 게 세계의 평화를 찾는 길일까요? 네. 그 화를 막 쏟아내는 건 우리가 이제 자연스럽고 인간적인 행위다. 네네네. 일단 그렇게 좀 받아들이는 네. 거, 자신의 감정. 그리고 나서 이제 사실은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한 감정 인식. 그 부분이 사실 좀 내가 개인적으로는 좀 어려우면 아까 말씀드렸던 표나 네. 이런 걸 놓고 좀 하나하나 차분하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아, 그리고 그 자기 화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돼야 이게 감정이 좀 네, 조절이 네,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개인이 그 시간을 확보하고 그렇게 자기
대화라고 하죠. 소통, 네네. 자기 소통, 네. 자기 돌봄 시간. 아, 이게 그런 의미거든요. 나와의 대화 시간을 가지면서 그렇죠. 나의 화를 들여다보는 것. 그렇죠. 음. 그러고 나서 그러면 이제 상대방에게 탓이 됐던 오막까지가 아, 이게 내가 좀 피곤해서 그렇구나로 내려와요. 그럼 자연스럽게 머리끝까지 올라갔던 화가 좀 가라앉아요. 네, 화의 정체가 보이면 반성도 그쵸? 되고. 반성되죠. 반성되면 미안해져요. 그러니까 막 숨고 싶어요. 네네네네네. 너무 미안해져. 맞아요, 맞아요. 그럼 이제 어떤 사람은 또 그 상태로 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너무 미안하니까. 이해하겠지. 네. 그러면 그 정도는 이제 더 이상 타인에게 화살을 가지 않는 것만 해도 진짜 우리는 세계 인류의 평화에 기여하는 거예요. 특히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의 관계를 구하는 거예요. 네네네. 더 좋은 거는 내가 좀 생각해 봤더니 그러해서 이래서 내가 아까 화가 났더라. 좀 오늘 좀 심했지? 이렇게 해서 네 잘못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게 가까운 사이일수록 조절이 잘 안 되고 너무 가까울수록 예의를 갖추지 못하고 선을 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고 형제, 가까운 친구들 마찬가지죠. 네. 여러 가지로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선을 넘는 경우 어떻게 감정 컨트롤을 하면 좋을까요? 저도 지금 이렇게 가슴이 쓰라린데 지난주에 저희 아들이 선을 넘어왔다고. 아 진짜요? 38선을 넘었나요? 그래서 지금 저 그 얘기 들으니까 가슴이 뜨끔하고 네네. 그러는데 어쨌든 그럴 때도 이제 스스로가 이제 상대방이 선을 넘어왔다고 생각했을 때 네네. 내 감정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살피면 필요한 것 같아요. 나 좀 화가 나고 되게 불편하고 네네. 좀 뭔가 밀고 들어오는 것 같아서 되게 좀 불편한데 이런 감정을 좀 알아차리는 거? 네네네. 그래서 이제 상대방이 그렇게 얘기할 때 그럼 나는 좀 뭐가 필요한지 네. 좀 이렇게 화나는 순간에는 좀 멈췄다가 다음번에 얘기해 달라든지 네네네. 뭐 네. 그런 그 나름대로의 그 소통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표현해 그러네요. 주시면 돼요. 예, 예. 음. 화를 내는 당사자들이 사실은 더 힘들잖아요. 맞아요. 예, 너무 힘들다 보니까 저는 그거 표현을 자아상이 나빠진다고 얘기하거든요. 나의 자아상이 너무 망가졌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런 혼란스러움이 없기 위해서 뭔가 새해에는 조금 더 여유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너그러운 사람이 될 거야 라고 결심들을 하셨을 것 같은데 뭔가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런 팁을 그리고 나이에 따라서도 화의 내용이 다른가요? 많이 다른 네네. 것 같아요. 자극받는 영향들이 좀 다르고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의 원인은 내가 이루지 못한 거. 내가 기대했던 게 좀 잘 안 채워지는 거. 네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올바른 가치관을 상대방이 지키지 않는 거. 모든 기준이 내 것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기 스스로가 좀 잘 이해하는 거. 이게 내 거구나. 네네. 그거면 다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내 거구나. 화살을 내게 돌리고 나의 기대에 대한 내용들을 좀 들여다보는 그렇죠. 것. 예. 쟤한테 기대하기 좀 어렵다면 그러면 나는 그 기대를 나 자신에게 어떻게 채울까? 네, 이렇게. 네. 그랬을 때 답을 찾기가 오히려 쉽다. 쉽고 행복해지는 거죠. 행복해지는 것. 돈을 써도 쟤한테 쓰지 않고 나를 위해서 쓰. 아셨죠? 돈을 써도? 너무 많이 투자하지 마시고. 네네. 사실 부모로 사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맞아요. 굉장히 오랜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부모라는 것은 평생 가는 거긴 하지만 내가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시간은 사실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네, 맞아요. 그 시간에 목숨 걸고 평생 갈 것처럼 나 자신을 버릴 필요는 없다고 이 엄마 주장합니다. 끝까지 가야 될 게 저 자신입니다. 맞아요. 끝까지 가져가야 될 게 네네. 자신입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네. 육아에는 끝이라는 것이 없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가 다 커도 사실 부모의 역할은 계속되지만 그 부모가 영향을 미치는 시간은 짧기 때문에 나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오히려 아이에게 너그러워지는 방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육아의 정답은 없지만 모범 답안을 찾아서 최선을 찾아 나가는 방법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주변에 보면 나의 문제와 그리고 자녀의 문제가 있을 때 그것에 답을 갖고 있는 책들이 서점에 가면 정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조금 책들을 찾아서 같이 나와의 대화를 하면서 전문가들의 조언을 참고해 본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 봅니다. 네, 저희 삶의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그런 책들을 좀 더 찾아서 만만한 책에서 소개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만만한 책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